30화 전세계 양적 완화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첫 번째 그래프는 연준, 유로존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 합을 나타낸다. 보다시피 세계 주요 중앙은행 자산 합은 14조 달러를 넘어섰다. 그런데 2018년 3월 고점을 형성한 후 더 이상 상승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연준의 자산 축소와 달러 강세가 겹쳤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래프는 새 중앙은행의 달러화 환산 자산을 나타낸다. 세 번째 그래프는 첫 번째 그래프의 전년비 변동과 핵심 물가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지수 상승률을 비교한 것이다. 보다시피 전 세계 중앙은행의 자산 확대는 곧 미국 물가 상승률로 직결된다. 2018년에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자산 증가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었음에도 감세로 인해 일시적인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2018년 4분기부터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3대 중앙은행 자산 변동의 방향과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 번째 그래프는 3대 중앙은행 자산 변동과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을 나타낸다. 3대 중앙은행의 자산 변동은 2019년 10월까지는 확정치이다. 2020년 10월까지 앞으로 12개월 동안 달러가 유로와 엔화에 대비해 매월 1%, 12개월 동안 총 14% 하락하며 그동안 세계 중앙은행의 각 해당 국가 통화 표시 자산은 전혀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다. 실제로는 연준, 유로존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모두 양적 완화 중이며 달러 환산값으로 월 1천억 달러가량 된다. 다섯 번째 그래프는 향후 12개월 동안 달러화가 유로와 엔화 대비 매달 2% 하락해 12개월 동안 총 27% 하락한다는 가정을 한 것이다.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2014년 말 연준이 3차 양적 완화를 끝냈지만 그 이후 유로존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은 계속 증가했다. 그 결과 그래프 1과 같이 2014년 이후 총 자산은 계속 증가했다. 현재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은 5조 3,230억 달러이고 유로존 중앙은행의 자산은 5조 1,710억 달러이다. 그래프 3을 보면 3대 중앙은행의 달러화 환산 자산이 증가할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가속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엔화 대비 달러가 1% 하락하면 일본 중앙은행의 달러 환산 자산은 532억 달러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1% 상승한다면 유로존 중앙은행의 달러 환산 자산은 517억 달러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만약 달러 약세가 시작된다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로 늘린 자산의 달러 환산값이 상승할 것이다. 특히나 달러 약세는 미국의 물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물가를 끌어올린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 돌이켜보면 유가, 곡물, 원자재, 귀금속, 전 세계 주식시장이 모두 폭등했다. 하지만 유로존은 금리를 올린 뒤 재정위기가 찾아왔고 북아프리카에선 자스민 혁명과 아랍의 봄이라는 민중 봉기가 찾아왔다. 금융위기 이후 인도, 한국, 스웨덴, 중국, 유로존이 2011년까지 금리를 올렸다. 달러가 앞으로도 하락해 그래프 4나 5의 가정대로 진행된다면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달러 가치 하락은 단기적으로 신흥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큰 축복이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